회사에서 직장 동료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공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나 하면 형처럼 생각해. 저번 때는 어떤 이제 그 부장님을 한번 뵀었는데 나 정말 우리 직원들 난 아들같이 생각해요. 딸같이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선을 동료 사이에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직장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를 갈 때 와 진짜 신난다. 야 회사 간다. 막 너무 설레. 오늘 막 너무 두근두근하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출근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기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 그런 직장 생활이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 할까요? 바로 이제 직장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아니면 뭐 동료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서 사직서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죠. 직장인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20대들은 한 평균 수명을 한 150살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10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만 100년이에요? 정말 길죠.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즐겁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잘 해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정말 잘하는 찐 고수들이 갖고 있는 관계 공식이 뭘까?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동료에 대한 공식,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 대한 공식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동료에 대한 공식은요. 내가 지금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면 어떤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나 하면 형처럼 생각해. 저번 때는 어떤 이제 그 부장님을 한번 뵀었는데 나 정말 우리 직원들 난 아들같이 생각해요. 딸같이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예,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선을 동료 사이에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직장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내가 정말 동생처럼 생각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해주고 같이 뭐 개인사도 뭐 같이 챙겨줄 거 챙겨주고 난 형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그렇게 위법적인 상황은 아닌데 회사 사규를 약간 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가서 이제 동생처럼 생각하는 우리 그 후배한테 딴 부서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지금 좀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이것 좀 동생 이거 좀 해줘라. 먼저 처리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배님 이거는 사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선배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막 배신당했다. 막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요청을 한 선배의 잘못이겠죠. 그거는 바로 건강한 선을 넘어간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이에요, 남. 우리는 다 남이에요. 직장 동료들은 남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정과 신의로 일하는 동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의 공식, 가족이 아니다. 였고요. 이렇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유익한 점이 뭔가 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장 상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월요병은 직장 상사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어떤 내 목을 딱 지금 틀어주고 숨도 못 쉬게 할 것 같은 그 직장 상사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가족은 영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동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을 가볍게 좀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유익한 점이죠. 자, 우리 또 볼까요?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명확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제 자세를 직장에서 가질 수가 있나 하면 프로다운 예의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직장 후배한테 예를 들어서 김주임, 이제 나와 함께 일하는 후배 김주임, 이런 A, B, C라는 자료를 찾아갖고 오세요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갖고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받아들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리더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나보다 어린 후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프로다운 예의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나의 동료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직장 선배는 직장 후배한테 사과에 서툴러요. 대단히 후배니까. 나의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사에서 루머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대리가 어쨌대, 요새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누구는 결혼이 깨졌대, 뭐 누구랑 싸웠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주식해서 완전 망했대. 그 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도 프로고 나도 프로고,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야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직장에서는. 감정 기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아침에 딱 출근하면 오늘 팀장님 어제 부부싸움 했다 얼굴 딱 썩 다니는 팀장님들이 있어요. 나 지금 기분 나빠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그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후배 직원들은 결제를 받으러 가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꼬투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 역시 내가 정말 어려운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그렇게 감정 기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의 그런 개인적인 기분 나쁜 감정을 나타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얼마나 프로다운, 그야말로 딱 태도가 장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동료에 대한 공식 말고 나에 대한 공식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나 자신에 대한 공식이 왜 필요할까요? 나 자신에 대한 공식이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회사라는 데가 사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들한테 막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에 대한 공식.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센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 센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경쟁 사회, 이런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는 내가 약한 사람으로 남에게 보여서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센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에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너무 드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정말 진정으로 직장에서 내가 센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진짜 세지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실력이에요. 회사에서 나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다 잘해주는데 나는 별로 인간관계가 안 좋아, 직장에서. 라고 하면 내가 과연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늘 잘 되려고 애쓰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진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직장이라는 데서는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그냥 잘해주기만 하고 내 실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야말로 이제 헛수고를 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자, 내가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로서 갖춰야 될 지금 실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자, 두 번째는 마음 훈련인데요. 우리가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회사라는 거를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녀보시는 분들은 맞아, 공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그냥 용감하게 맨몸으로 뛰어나가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는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할 그야말로 갑옷, 보호막 이런 게 없으면은 뭐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냥 총 맞아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치명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갑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의 타인의 말과 어떤 행동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갑옷을 입기 위한 마음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타인의 평가, 타인의 말, 타인의 시선은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유익할 때만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라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명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이제 에너지 뿜뿜, 비타민 뿜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뭐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선배가 너무 시니컬한 그런 선배가 거기 김대리 일로 좀 잠깐 와보세요 이런 다음에 아니 난 아침부터 정신이 사나워 죽겠어 왜 그렇게 아침에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니컬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그 선배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있다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러고 풀 죽어서 인사도 안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냐는 거죠. 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과연 유익한 말인지 객관적인 판단인지를 내가 가려가면서 내 걸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항상 그런 태도를 지니려고 우리가 연습하는 게 마음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훈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진정한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센 사람만 되면 우리가 직장 인간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갈 수 있다. 맞아요.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하나만 더 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실력을 갖추고 마음 훈련을 해서 내가 직장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나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하면 대단히 관계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관계를 리드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플러스 알파 하면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남의 일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내 동기가 특진을 했어요. 아니면 내 후배가 최우수 직원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기만 할까요? 이 상황이 약간 당황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어떤 허전함과 이 상황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남의 잘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와 나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인정해야 되나 하면 사람마다 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라고 각자의 인생 속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비교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이 잘된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자 내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축하해 주자. 회사에서. 누가 무슨 좋은 일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축하해 주자. 처음으로 축하한다고 전화한 사람하고 마지못해서 지나가다 보고 나서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자. 이것도 마음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마음 훈련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해서 진심으로 누군가의 잘됨을 정말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사람한테 어떤 타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여러분들은 직장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고수들의 여러 가지 팁을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요. 지혜롭고 행복하게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